자바스크립트. 네, 변수와 연산자. 변수는 variables. 그 다음에 연산자는 오퍼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는 뭐 회사에서도 뭐 오퍼라고 계시죠? 오퍼분들께서 일 처리를 해주시잖아요. 중간에. 네. 뭐가 성사되게끔 하시는 분들 오퍼라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얘네들도 뭔가를 그 변화를 주기 위한 중간 작용을 해주는 애들을 오퍼레이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호들이 그냥 기호가 아니라 오퍼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한 그래서 연산을 하기 위한 좀 연산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수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오퍼레이터. 그래서 오퍼레이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연산자의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어제 많이 못 보던 나머지 연산자 퍼센트를 쓰면 숫자 사이에 퍼센트를 쓰면 앞수를 뒷수로 나눈 나머지 네, 뭐 이렇게 앞수에서 뒷수를 나눈 에서를 이게 조금 말이 좀 애매하다. 앞수가 목표점이거든요. 앞수를 뒷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네. 앞수를 뒷수로 나눈 나머지. 예, 이러면 좀 더 명확하네. 앞수를 뒷수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이런 건 언제 씁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퍼센트 이런 거를 중간에 연산자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더하기 외에는 나머지들은 뭐라고요? 예, 문자를 만들기 위한 더하기는 플러스 기호를 많이 쓰는데 곱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나머지 연산자는 다 숫자를 위한 거예요. 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어제 이제 표현법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 네, 그래서 백틱 안에다가 엔터도 자유롭고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템플릿 리터럴이 있는 그대로 털어놔. 그래서 변수가 값이 확정돼서 화면에 찍히는 순간을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리터럴. 그래서 템플릿 리터럴. 그리고 어제 이제 중요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비교 연산자. 두 가지 값을 비교했을 때 true, false가 그 자리에 찍힌다는 사실. 이거였죠. 그래서 뭐 1하고 1하고 넣는 비교할 거냐, 넣는 비교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거의 그 데이터 형까지 비교하는 게 넣는이고 형은 비교 안 하고 내용만 비교하는 것이 넣는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비교 연산자 자리에는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썼는데 이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true와 false 둘 중에 하나가 나왔죠? 네, 그 얘기입니다. 띄어서 보면 어제 띄웠던 내용. 오, 좋아. 그렇죠. 곰하고 곰이 같니? 같아. true야, 같아. 이렇게 얘네가 판단해 주는 거죠. 컴퓨터한테 판단을 요청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자호랑이는 저희가 변수에다 넣은 애들이었죠. 여기에 다른 애가 들어온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프로그래밍은 추상화를 하는 과정이다. 이 공통점을 뽑아내고 판단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심장 뛰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나만 심장 뛰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자, 우리 연산자 중에 또 추가 연산자를 쭉 해보는데 오늘 추가되는 연산자들이 재밌는 연산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 연산자는 짠, 짠. 톡에다 넣고 여기다 넣고 푸시할게요. 그 다음 연산자는 여기 밑에 스크립트 구역 안에다가 계속 씁니다. 지금 출력한 거 밑에다가 쓰셔야죠. 붙여놓고 짠. 대입 요사점. 예.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그 대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입입니다. 우리 집 청소년도 지금 시험 봐. 미치겠어.
당사자야, 나도.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찔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나도 느낌이. 대연산. 기존값은 모른다고? 연산을 중첩시켜. 굉장히 말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플러스 이퀄로, 이렇게 쓰면 무슨 얘기냐면, A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할당된다고 그랬죠. 어? 그러면, 이퀄 오른쪽부터 먼저 보시는 거야, 항상.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메모리 구역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쪽에다 넣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오른쪽부터 읽으시라고요. 기존의 A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3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5를 거기다 더해요. 5, 6, 7, 8. 8을 여기다 다시 넣어요. 그럼 다음에 중첩시키면 어떻게 돼요? 8에다가 또 5를 더해요. 8 더하기 5. 다시 이걸 다시 연산시켜. 그러니까 기존 값에다가 더해서 다시 넣어. 자기한테 다시. 그래서 대입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대입 연산자. 대입.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렇게 써요. 이퀄하고 플러스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요. 붙여서. 그런데 요거를 띄어 쓰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에러 나요. 이걸 붙인 게 하나의 연산자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주들 똑똑하시군요. 벌써 이해돼서 어서 가시죠. 네.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퍼센트 이퀄이 다 그렇다. 기존 값에다가 곱해라, 빼라, 나눠라, 그리고 나머지 연산을 기존 값에다 해라. 이 얘기고, 대입 연산자는 띄어서 쓰면 에러가 난다. 이렇게 띄어 쓰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의 연산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대입 연산자도 한번 찍어보죠, 우리. 백문이 불여일자 한번 찍어보는 거네. 찍어보겠습니다. 찍찍찍찍. 우리 어떻게 찍으면 되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기존 값에다가 계속 중첩 출력을 한다는 거를 좀 느낌 있게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var 여기를 txt 텍스트를 이런 거 쓸게요. 무궁화 꽃이 띄어쓰기 이렇게 무궁화 꽃이 요걸 출력시켜 볼게요. 도큐먼트 점 wr write 나오면 엔터 치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백틱 네 백틱 안에 H1 태그에 지금 여기 대입 연산자라고 출력 한번 할게요. 대입 연산자 콜론 이렇게 해서 H1 태그로 출력을 하나 시켜주시고요. 세미콜론 이렇게 대입 연산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대입 연산자 한 다음에 줄바꿈을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다가. 이 꺽쇠를 왜 하다 말았어. 이렇게. H1 태그 쓴 거예요. 팩트 안에다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제가 이제 도큐먼트 라이트를 밑에다가 이런 걸 계속 쓸 거거든요. 라이트. 기존 txt 값에다가 더하기. br 태그를 그냥 쌍따옴표 했어요. 그냥 더하기니까. br 태그를 써서 요렇게. 네. br 줄바꿈을 하나 넣고 기존 값에다가 줄바꿈을 하나 넣는다.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는 어떻게 나오죠? 뭐 이렇게 나오겠지. 대입 연산자 무궁화 꽃이 나왔죠? 무궁화 꽃이 나왔어요? 자, 기존 값에 더함 해보겠습니다. 기존 값에 더하는 것은 더, 더함. 이거는 플러스 이퀄입니다. 플러스 이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퀄하게 해보겠습니다. txt 기존 변수가 있는데 플러스 이퀄하면 기존 txt 더하기 이런 뜻이에요. 뒤에가. 그래서 저희는 뒤에다가 피었습니다를 간단히 넣고 싶죠? 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또 출력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값에 위에 있는 거 이거 내가 위에 거를 일부러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br 태그 넣는 거 txt에
BR 이렇게 복사를 하고 밑으로 내려서 밑에도 txt 플러스 BR을 출력시켜 보세요. 그럼 화면에 txt 값이 바뀐 게 출력이 되겠죠? 바뀐 값을 출력시키는 겁니다. 줄 바꿈은 뒤에다 무조건 넣는 거예요. 네,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네. 무궁화 꽃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이거 대입연산자요. 우리 밥 먹듯이 써요. 왜냐면 기존 데이터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포문 같은 거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면서 계속 태그를 기존 값에다 계속 추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UL,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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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해가지고 계속 집어넣거든요. 근데 플러스 이퀄 안 쓰면은 계속 덮었어요. 그래서 맨 끝에 것만 딱 남아요. 그래서 쎄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잘못 쓰면, 이렇게 안 쓰면, 플러스 이퀄을 안 쓰게 되면, 네, 플러스 이퀄, 요걸 안 쓰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 엄청 많이 써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값으로 다시 덮어 쓰면서 새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새로 덮어 써보겠습니다. 다시 덮어 씀. 다시 덮어 쓰는 건 txt에다가 그냥 할당을 하시면 덮어 써져요. 무궁화 꽃이. 요거를 다시 덮어 쓸게요. 요걸 다시 덮어 쓰고, 이번에는 변수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변수. 자, 새로운 변수를 출동시킵니다. 숫자를 담은 새로운 변수. 넣어볼게요. 여기를 넘에다가 숫자를 보겠습니다. 5라는 숫자를 넣어볼게요. 5. 그래서 기존 txt에다가 플러스 이퀄 하여 출력시켜 보겠습니다. 넘과 뭘 더해서 출력을 기존 값에다 더해요. 넘과 몇 개 피었습니다. 이렇게 출력시키고 싶어서 제가 몇 개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몇 개 피었습니다라고 저는 출력시켜줍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document.write 위에 있는 거를 커피해서 밑에다가 또 갖다 놓보겠습니다.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만 눌러서 방향키 뚜두두두두두 내리셔가지고 document.write을 요거를 찍어보는 거예요. txt를 새롭게 여기서 덮어 썼잖아. 네.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다시 txt가 여기로 오셔서 네 엔드 버튼 눌러도 끝으로 와요. 바로 이게 계속 얘가 다시 그 실시간 코드를 다시 반영하느라고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엔드를 누르세요. 다시. 무궁화 꽃이 5개 피었습니다. 맞아요? 찍혔죠? 그러면 중첩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기존 값에다가 여기서부터 요거 다시 덮었음을 카피해서 배를 밑으로 다시 갖고 내려오세요. 다시 덮었음 무궁화 꽃을 다시 덮어쓰고요. 네, 기존 값에 곱하는 거 해보려고요. 기존 값에 넘을 얘기하는 거 넘 변수의 기존 값에 곱함 매술 곱해 100을 곱함 한번 해보세요. 기존 값에 100을 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의 기존 값에다가 여러분이 해보시는 것이 남는 겁니다. 나무. 했어 이미? 어디? 했어. 되겠지? 전화 맛있겠다. 그냥 못 온다 그랬나 보다. 여기도 없었어요? 어제 자기가 가고 나서 가고 싶어서 간 건데. 가네? 나도 갔겠어요. 자, 그러면 해볼게. 기존 값. 그러면 새로운 값을 방하면 안 돼. 기존 값이 넘이지. 넘에다가 곱하기 이퀄. 곱하기 기호를 여기다 쓰는 거죠. 곱하기 이퀄. 그러면 별 이퀄이죠. 별 이퀄 여기다가 100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짧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넘 곱하기 100을 다시 넘에다 넣는다는 뜻이 된다는 말이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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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그냥 쫙 읽으면 바로 탁 꽂히는 거야, 나한테.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 어디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래 놓고 출력시켜야 되겠죠? 네. 몇 개 피었습니다. 출력해 보겠습니다. 위에랑 똑같이 이거 카피하세요. 카피, 내려. 넘게 피었습니다를 다시 찍어보는 거야, 위에는. txt에다가 기존 값에다가 무궁화꽃을 다시 새로 넣었죠, 제가? 거기에다가 몇 개 피웠다고 하는데 이 값이 바뀌어져서 나오면 성공. 이해하십니까? 확인해봅니다. 엔드 버튼. 출력했어? 아, 출력 안 했구나. 출력하세요. 유후! 위에 있는 write 출력하세요. write. document.write. 몇 개 피웠습니다. 출력해 주세요. 네.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우리가 뭔가를 전개시키는 요 과정 자체를 익숙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거 자체의 문법은 간단하지. 설명은 뭐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는 건 다른 문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딩 스타일과 전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냥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 쳐다봐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크래쉬 500개 피웠습니다. 즉, 기존 값에 중첩해서 계산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저는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부터 이걸 항상 찍어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역시 내가 열심히 찍었던 보람이 있군. 우리나라가 저걸로 히트를 하다니. 무궁화꽃이 결나 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연산자 소개합니다. 바로. 바로. 아, 나 푸시를 한 번도 안 했구나. 미안해요. 아까 톡으로 못 가져가신 분들은 그 설명을 못 가져갔겠네. 아, 지금 거 푸시했고요. 잠시 체크. 그리고 지금 다시 밑에다 붙여놓으면서 증감 연산자. 띵띵. 증감 연산자. 이것도 푸시할게요. 증감 연산자. 푸시가 안 됐네. 다시 푸시할게요. 네. 증감 연산자. 지금 진짜 푸시 됐어요. 아까 딴 거 보고 있었네. 증감 연산자. 정말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써요. 거짓말. 뿔뿔. 사람이 화나면 이런 얘기 하죠. 뿔 났냐? 뿔 두 개 났냐? 그러죠. 이게 뿔 두 개 났고. 어? 그리고 요즘은 해체했나? 마마무. 마마무랑 그룹이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두 개 있는 거, 마마. 그러니까 그거 걔네들 이름 들 때마다 마이너스 두 개. 증감 연산자가 생각이 났어요. 항상. 직업병이에요. 미친 것 같아? 직업병이라니까? 진짜 생각나요. 그런 거 보면. 괜히 CSS 이런 거 생각나잖아. 막 우리 막 UI, UX 막 작업하다 보면 뭘 쳐다봐도 좀 둥글리면 보더 레디우스 몇 초지 이런 거 그런 생각 나다니까 위치가 어디 갔어? 그거 앱솔루트 줘가지고 뭘 기준해서 얘가 여기 온 거지? 뭐 이런 거 천장 쳐다보면서 여기가 하나에 저기가 기준점이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있네. 그러면 뭘 줘야 되지? 그런 거. 자, 그래서 일씩 증가, 그러니까 하나씩 증가시키거나 하나씩 감소시키는 거 굉장히 간단한 거야. 말 자체가 얼마나 쉬워.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쓰는 건 다른 문제라고. 이걸 쓰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설명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우리 동네 고양이 강아지를 찍어본 다음에 위에 설명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뿔뿔 마마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변수. 고양이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봐. 여기를 봐. 고양이는 cat.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요. 우리 동네 사는 고양이 33마리.
더 큐만 몇 마리인지 알고 있어요, 혹시? 큐만. 그거 세고 다니는 사람 있나? 아, 근데 그 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은 몇 마리가량 있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 아이고. 뭐, 유입된 고양이가 없다면 지금 13마리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고양이 먹이 주는 분. 그리고 고양이를 다 구분하세요. 비슷해 보여도 다 틀려. 코리안 숏컷인, 숏헤어인가? 그 종류가 그거잖아. 길고양이. 어렵게 얘기하고 있네, 내가. 코리안 숏헤어 맞죠? 아무도 없어? 그런, 그 키우시는 분도 있던데, 집에서? 나 옛날에 코리안 숏헤어 키웠었어, 옛날에. 집에서 그냥 키우는 거. 누가 새끼 낳아서 줬는데 그게 길고양이였어. 몰랐던 거죠? 네. 오케이, got it. 그래서 여기에 H1 태그로 타이틀을 다시 한번 넣어보고 밑에 쭈르륵 또 찍어보겠습니다. 미아빠 5번 증감연산자 증감연산자 증감연산자를 찍어봅니다. 띠리띠띠띠띠띠띠. 자, 밑에 도큐먼트 라이트를 따로 계속 찍어볼게요. 도큐먼트 라이트. 네. 화면 출력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요. 백틱을 찍으시고, 즉, 템플릿 리터럴 구역을 만드시고, 엔터를 뚝뚝 쳐놓고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말을 뚝 쓰시면 돼요. 백틱으로 서로 감싸게 해주세요. 백틱.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면 백틱인지 꽃단지 뒤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나는 바본가 봐 이러지 마세요. 지워질 수도 있고 에러가 날 수도 있어. 자, 우리 동네 고양이 수는 몇 마리? 달러 중가로 펫 마리. 좋았어. 이렇게 쓱쭉 쓰는 거예요. 변수에다 담았죠? BR태그 하나 주시고요. 줄바꿈.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낳고 있어요. BR태그 또 하나. 그래서 7마리 낳았어. 오, 좋아. 7마리. 한 마리 갖다 키우고 싶네. 7마리 낳았더니 과연 몇 마리가 됐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 찍어볼 거야. 7마리 낳았다. 자, 네,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찍는 걸 좀 보세요. 네, 백틱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문자열 만드는 일을 정말 많이 해요. 제가 뭐 여기다 찍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트레이닝, 여러분들은 트레이닝 중입니다. 엎드려 쏴, 그럼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네. 훈련중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 and 우리 동네 고양이 는 33마리. 오, 나왔네, 여기. 33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낳고 있어요. 7마리 낳았더니, 자, 이제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양이 수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고양이 수 증가. 한 번에 증가시키지 마시고요. 캣. 한 마리씩 뿔뿔. 캣 뿔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양이를 추가를 해서 나오게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요 비슷하게 계속 찍을 거예요. document.write 안에 백틱에 네, 요 형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한 마리 추가요. 해놓고 전체 몇 마리라고 여기다 찍는 거예요. 달러 중간 몇 마리 그리고 BR 태그 하나 쓰세요. 몇 개입니다. BR BR 이렇게 그럼 여기다 캔 마리 맞죠? 이렇게 그러면 고양이 수가 전체 몇 마리인지 나오는 거 먼저 잘 확인하시고요. 엔드로 가면 한 마리 추가요. 34마리 나왔죠? 이 캣 뿔뿔이라는 게 효과가 있네요. 네, 그래서 7마리라고 그랬잖아. 고양이 수 증가를 7번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죠. 하나. Alt Shift 누르고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번 증가를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7번 했어요. 한 마리 추가, 한 마리 추가, 한 마리 추가 해가지고 check it out. 이걸 나 잡아먹은 놈이 내 눈가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두지 않겠어. 33마리부터 그죠? 33마리에서 7마리 났으니까 우리가 딱 해서 했을 때 40마리잖아. 40마리. 한 마리씩 추가된 거 맞죠? 봐. 여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이야기입니다. 이제 강아지 변수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거 푸시 한번 할게요. 잘 안 찍혔으면 네, 제거 잘 보세요. 네. 오케이. 이번에는 강아지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강아지 변수. 변수에 변수를 할당하면 뭐가 될까요? 변수에 변수를 할당하면 네, 그런 케이스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여기를 봐. 독에다가 캣을 할당해요. 독에다가 캣을 할당해. 굉장히 흔히 많이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변수에 살던 입주민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카피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모르는 거야. 자, 캣에 지금 몇 마리 아까 찍었죠? 최종적으로? 그죠? 40마리. 그러니까 40이 여기 들어갔다고 예측을 하나?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도큐먼트를 찍어보겠습니다. document.write fact 엔터 쳐서 넓혀놓고 여기에다가 가봅니다. ER 태그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연일까? 우리 동네 강아지 수가 강아지 수를 세어보니 BR 고양이 수와 같네. 그래서 전체 강아지 수는 달러 중가로 떡. 됐죠? 똑마리. 느낌표. BR 탭. 네. 그리고 이제 이때 강아지가 한 마리가 새끼를 낳는 거야. 새끼 정말 잘 낳아. 그런데 이때 한 마리 강아지가 태어났어요. BR. 아니, 옆에 있는 고양이도 한 마리 새끼를 낳았네? 네, BR.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요거를 해줘야 되지? 새끼 난 거를 지금 뿔뿔로 지금 표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뿔뿔. 자, 고양이가 지금 일 증가했다잖아요. 새끼 낳았다잖아. 그러니까 강아지가 태어난 거하고 고양이가 태어난 거하고 수가 같잖아. 그거를 착안해서 내가 고양이 수를 증가시킨 후에 강아지 수에다가 할당하려고 해요.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값을 어디에다 넣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고양이 강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이거 출력은 잘 돼? 에러 없이 출력되는지 잘 보세요. 네, 우연일까? 맞아요. 40마리. 전체 강아지 수 40마리 나온 거 맞고요. 오케이. 그래놓고 밑에다가 자, 고양이도 새끼를 낳죠? 그래서 고양이도 한 마리 새끼를 낳았으므로 고양이 수 증가 후 이것을 강아지 수에 할당한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나요? 똑같으니까 수가 똑같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도구가 있고요. 도구에다가 할당해요.
캣 뿔뿔 이렇게 캣 뿔뿔. 그래서 document.write 우리가 계속 document.write 쓰니까 이거 자동 완성 이런 거 나와요? 계속 쓰면 document.write 나와요? 탭할게요 그냥. 네. 여기다가 내용만 바꾸면 되잖아. 내용만 바꿀게요. 자, cat. 그러면 전체 강아지 수는 달러 중가로 도구 말이 BR 그리고 전체 고양이 수는 달러 중가로 캣 마리. 네, BR. 요거 한번 보세요. 이 결과를 보시고 판단. 고양이 수를 분명히 1 증가시켰거든요. 그래서 독에다 집어넣었어요. 아까 고양이 수를 강아지에다 넣으니까 40마리가 나왔죠. 네, 그 숫자가 잘 카피돼서 할당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짠. 헉! 전체 강아지 수는 40마리. 전체 고양이 수는 41마리.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나 지금 분명히 증가시켜서 넣었는데, 고양이는 증가했는데, 왜 강아지는 증가가 안 되냐고요. 궁금해야 돼. 그래야 내가 얘기를 해주지. 궁금해? 잘 궁금하다 그랬지? 뒤에도 다 궁금한 것 같아. 좋았어. 궁금해? 자, 그러면, 자, 궁금하면 이제 요 결과를 보고 우린 이렇게 해석해야죠. 어떻게? 알고 보니, 고양이만 새끼를 낳았네. 그죠? 고양이 수가 1 증가하고 강아지 증가 안 했잖아.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고양이 변수를 일씩 증가할 때 플러스 버튼 있죠, 이거. 플러스 뿔뿔. 뿔뿔 연산자를 앞에 붙여본다. 이게 앞에 붙이는 문법과 뒤에 붙이는 문법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뿔뿔이나 마마는 앞이나 뒤나 어디에 붙여도 일씩 증가, 일씩 감소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쓰면 되는 건가 보네. 그래서 앞이나 뒤나 아무 데나 붙여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는 계속 뒤에다 내가 붙였었잖아요. 뒤에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뒤에다 붙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다 붙여볼게요. 자, 앞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도그 이퀄 뿔뿔 캣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위에 있는 거 도큐멘트 라이트를 카피해서 밑으로 내리고 요거를 밑에 쪽에 얘 도구 캣 뿔뿔 밑에 도큐멘트 라이트가 찍히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강아지 수를 세어보니 몇 마리? 다시 한번 강아지 수를 세어보니 몇 마리? 전체 강아지 수는 몇 마리? 세어보니 그러니까 몇 마리를 지우기 위해 전체 강아지 수는 도구 마리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강아지가 어쨌다는 거는 이제 여기 밑에다가 BR 태그 앞에 내용이 이제 달라지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는 겁니다. 전체 강아지 수가 몇 마리 나오는지 찍힌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 봅니다.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뿔뿔 마마를 할 때 사실 다채롭게 할 얘기가 없어요. 네, 이 정도가 좀
뿔뿔마마의 뭐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죠. 네.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전체 강아지 수는 40, 41마리. 알고 보니 고양이만 새끼를 낳았네.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강아지 수를 세어보니, 전체 강아지 수가 40마리가 아니라 42마리야. 그래서 강아지가 두 마리를 새끼를 낳은 거죠? 네. 강아지 두 마리가, 강아지가 새끼를 두 마리 낳았네.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을 그렇게 기술한 거고요. 동화처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시면 돼요. 자,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쪽에 올라가서,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위에서,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도구에다가, 요거 비교를 할게요. 어, 도그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요, 이렇게. 할당을 할 때, 아까 캣 뿔뿔을 했죠? 캣 뿔뿔. 그러면 얘가 증가 연산자, 그 감소, 증감 연산자는 증가나 감소를 일식하는데, 얘의 지금 아까 40이라는 수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 위쪽에서. 예, 처음에 여기 40이 할당돼 있었어요. 근데 40을 1 증가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40을 1 증가시키니까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얘가 41이 됐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캣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1이 나왔는데 도구에 할당된 거는 40이 할당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할당됐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얘네들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 놔서 그래요. 정교하게. 즉, 캣이라는 애를 증가시킨 거는 뒤쪽에 증가시켰죠? 그럼 이걸 뒤에다 쓰면은 먼저 할당은 증가하기 전에 값이 할당이 돼요, 여기. 그래서 40이란 값이 원래 들어있었잖아요. 여기 캣에. 40이란 값이 카피돼서 할당됐어요. 카피 할당이에요, 이거. 값 할당이라고 그래요. 값을 카피해서 할당해요. 나중에 이런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도 있어서 이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캣은 1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41로 아까 증가했죠, 이제? 41을 갖고 있었는데 얘를 1 증가하는 건 당연히 플러스 1을 하는 건 당연해. 42가 돼요, 얘는요. 햇은요, 무조건. 그런데 할당할 때가 문제야. 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할당할 때 중간에 뭐가 보이죠? 할당할 때? 뿔뿔 기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개발한 프로그램 짜신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신 분들이 이렇게 짠 거라고요. 앞에다 붙이면 증가시킨 다음에 할당할게.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 짜다가 먼저 증가되기 전에 할당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증가시킨 거를 할당하고 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케이스를 쓸 때 구분해서 앞에다 붙이고 뒤에다 붙이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That's true. 네, 아시겠죠? 네, 요 기호가 있으면 통과할 때 여기를 통과하면 증가시킨 애가 할당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할당할 때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고 뒤쪽에 뿔뿔이 있다. 그러면 할당을 먼저 기존에 있는 걸 하고 자기는 일 증가하고 마마도 마찬가지예요. 일 감소하고라고 일 감소라고 바뀔 뿐이지 뿔뿔 마마는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위쪽에 제가 설명 쓴 거 보면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뿔뿔이나 마마는 변수 앞이나 뒤에 붙일 수 있다. 변수 자신의 수를 증감할 경우엔 동일하다. 둘 다 앞에 붙이나 뒤에 붙이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변수 할당 시 의미가 달라진다. 뿔뿔을 뒤에 쓸 경우, 이렇게 뒤에 쓸 경우 해석. 뒷변수를 먼저 앞변수에 할당 후 뒷변수를 1 증가한다. 네, 뒷변수는 자기가 나중에 1 증가한다는 얘기고 여기 앞에다가 뿔뿔을 쓰면, 이 기호를 쓰면은 뒷변수를 1 증가 후 앞변수에 할당한다. 마마도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얘기,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찍어보는 것도 연습하고. 뿔뿔 마마도 알아보고.
일석다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주 끝내주는 애가 이제 6번, 7번 나오는데요. 끝내주는 애 하기 전에 쉬겠습니다. 좀. 이거 좀 살펴보세요. 네. 다음 연산자는 논리연산자인데요. 논리가 뭐야, 논리가? 논리. 너의 논리는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너의 논리는 무엇이니?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해가 되게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가 뭐야, 논리. 이 말이 맞아야 되지. 말이 맞아야 되지. 그치? 그 하는 말이 논리적이다라는 얘기는 그게 이해가 되게끔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죠. 네. 안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는 뭐냐면 이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하는 거를 우리가 어디서 했지? 위에서 비교 연산자. 크다, 작다, 같다, 뭐 이런 거 비교할 때 그게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를 이 프로그래밍 그 자리에 딱 그게 리턴이 되거든요. 그 자리에 리턴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건 그 시간과 위치가 있어요. 시간과 위치. 이게 물리학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야. 아, 제가 물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뭐야? 프로그래밍은 시간에 따라 시간 순서를 위해서 아래로 쭉 실행되죠. 그러다가 그 위치, 그 자리에 연산자가 딱 있어. 비교 연산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트루폴스가 나온다고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위치 개념을 생각 안 하니까 이 프로그래밍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냥 무슨 이렇게 뭐지? 개념? 개념적인 얘기인 것 같은 거. 프로그램은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은요. 그냥 내 주머니에 수건이 있어. 수건을 만졌어. 폈어. 수건의 특정 위치에 무늬가 있네. 사각형이네. 사각형 안에 참 보지도 않네.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있네. 특정 무늬가 여기 있네. 있지. 프로그래밍은 이런 거라고요. 특정 위치에 특정 코드가 있네. 이 얘기예요. 그 코드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 코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특정 위치를 타이핑하잖아. 위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자기는 몸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몰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거예요. 왜 프로그래밍은 왜 위치 개념, 시간 위치 개념을 왜 생각 안 해? 대부분 코딩 하시는 거 보면요. 시간 위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무슨 하늘차원 따지 거무련 막 이렇게 그냥 치는 거예요. 세종, 어쟁, 훈민정음 뭐 이렇게 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특정 위치에 내 몸을 가려주고 있는 특정 위치에 옷이 있잖아. 코딩이 딱 그렇다니까요. 그 위치에 걔가 없으면 날 가려줄 수 없어. 이렇게. 여기에 천이 없으면 날 못 가리잖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특정 위치에 그 코드가 없으면 그 코드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호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잘 몰라.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렇게 괄호를 하거든요. 괄호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수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잖아, 지금. 괄호를 한다는 건 코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특정한 구분을 내가 해준다는 얘기예요. 구별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코드를 짜는 거예요. 그 중에 true, false가 나는 걸 엮어서 이제 쓰게 되거든요. 엮어 쓰는 걸 논리 연산자가 담당해요. 논리 연산자. 그래서 합치는 건 이거예요. 양팔을 딱 들고 이렇게 하면은 합치는 거예요. 우리 힘을 합치자 이러잖아. 합치자.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완전히 엮이자. 이게 논리 곱이에요, 이게. 논리 합, 논리 곱. 그리고 이게 뭐예요? 주먹 하나 딱 쥐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주먹 하나 딱 쥐고. 느낌표잖아. 느낌표. 느낌표. 아니라는 소리야.
그거 아니거든 이거예요. 낮 연산자. 느낌표만 딱 쓰면은 아니란 얘기예요. 반대로 뒤집어요. 여기서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네 말 틀렸어.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트루면 반대로 폴스야. 폴스가 나와서 그럼 트루야. 반대로 뒤집어주는 애가 낫이에요.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것도요. 낮 연산자라고요. 그래서 봐봐. 팔 두 개. 오화. 오화 연산자. 이거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트루면 좋아. 이거예요. 그죠? 그런 거잖아. 내가 누구 만나볼래? 잘생기거나 돈 많으면 만나볼게. 이렇게 하면 잘생겨도 되고 돈 많아도 되고 잘생겨도 돈 많으면 다 만나는 거지, 그지? 그게 오화 조건이잖아. 근데 잘생기고 돈 많으면 만나볼게.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생기게 잘생기고 돈도 많아야 되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얘기지? 그게 엔드 조건이잖아. 오화하고 엔드하고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죠. 완전 다를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엮어서 내가 만들 것이냐. 이거 프로그래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논리 연산자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써볼게요. 쓰는 거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프로그래밍 느낌이 물씬 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상황. 무슨 상황이냐면,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 조건이 있겠죠? 20대이고 여자예요. 회원만 모집한다. 네. 이때 조건을 후해 보시오. 이런 겁니다. 네. 20대이고 여자. 20대이고 여자면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20대. 30대 안 돼. 30대면 안 돼. 19도 안 돼. 딱 20살부터 29살까지만 받는 거. 네. 근데 여자여야 돼. 남자면 안 돼. 이런 거죠. 그런 조건을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어딘가 이 사람이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그걸 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변수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남잔지 여잔지, 몇 살인지. 이 두 개를 받아서 엮어 놓으면 돼요. 그게 바로 논리 연산자를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성별, 성별 구분, 성별 정보 변수. 만들었게요. 여기를 봐. 젠더. 젠더에다가 값을 담는데, 지금 일단 여기다가 여자라고 담아볼게요. 여자. 그리고 성별 정보 변수.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이 정보. 나이 정보. 나이 정보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변수. 여기에다가 var, age. 여기를 봐, age. 25라고 써볼게요. 그럼 20대인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게끔 제가 일단 써보는 거예요. 이 변수에다가. 변수.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는 거야. 이 정보는 어디인가 입력돼서 여기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겠죠. 네. 그 뒷단을 짜놓는 것이 일단 개발할 때 많이 하는 일입니다. 들어왔다 치고, 오케이. 거기서부터 나 프로그램 짤게. 이렇게 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찍어볼게요. 화면에다 찍어보는 걸 먼저 할게요. 자, 화면 찍기를 해보겠습니다. 별과 찍기. 화면에 출력하기. 해볼게요. 동라이트 해볼게요. document.write. 지금 화면에다 계속 저희가 찍어보고 있죠. 백틱. 백틱. 백틱을 열어주시고, 뭐 한 다음부터 약간 이상해. 탭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네, 여기 H1 태그 열고 닫고, 아이고, 단축키가 막 눌러졌어. H1, 여기다가 논리 연산자라고 일단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 몇 번? 6번. 논리 연산자. 네.
널리 연산자라고 찍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정보를 화면에다 찍으면서 그게 맞는지 우리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화면에다가 그렇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을 원하는 BR, 한영을 바로바로 바꾸면서 하세요. 사람의 성별은, 달러, 젠더. 여기 있는 거를 딱 입력하시고요. 젠더입니다. 지금 요 위에서 입력받은 걸 쓰는 거예요. 여기 출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BR. 그리고 한영 바꾸시면서 이 사람의 성별은 여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냥 엔터만 칠게요. 달러. 젠더가. 젠더라는 값이 는 여자라는 데이터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BR 하나 치겠습니다. 젠더가 는 여자라는 데이터하고 같습니까? 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자라고 찍었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화번호 자기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 성별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해가지고 남자 여자인지 값이 넘어오겠지. 그런 게 여기 들어간다고 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여자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자인 거야. 자, 그래서 여자입니까? 지금 위에서 여자라고 썼잖아 우리가. 그러면 젠더라는 데이터가 여자랑 같으면 true가 나겠죠? 그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잘 출력되는지. and.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의 성별은 여자입니다. 이 사람의 성별은 여자입니까? true 맞지? 컴퓨터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걸 보라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보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요.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다음, 이 사람이 20대여야 된다며. 20대인지, 20대인지 알기 위해서, BR, 알기 위해서 20 이상, 30 미만을 검사한다. 네. 그래서 BR. 여기 출력하려고 계속 BR을 치는 거예요, 제가요. 출력 금대결. 그래서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일단 출력하고요.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 달러 중가로 네, age 있으면 엔터 치시고요. age입니다. 몇 살? 살입니다. 이렇게 출력하시고 BR 하나 찍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는 20살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BR 치지 말고 바로 달러 해가지고 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지. 여기다 만들어 보는 거지. 어떻게?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먼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크다 작다를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같다는 얘기를 하면은 얘가 포함된 것의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20 이상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20 이상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줄바꿈 한번 할게요. BR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나이는 30살 미만인지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위에 거 카피해서 밑으로 내릴게요. 20살 이상을 30살 이 사람의 나이는 30살 미만입니까? 미만입니까? 라고 해놓고 다시 한번 이것도 검사시키는 거죠. 달러 중괄호 age 작어 30보다 이퀄이 없는 거 30이 포함되면 안 되잖아. 이거 그래서 여기다가
BR을 두 번 칠게요. 줄바꿈하고 또 한 칸 더 떨어지게. 네. 그래서 이 회원가입 조건으로 여자이고 20대입니까를 밑에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출력시켜 보는 건데 여기까지 일단 출력된지 일단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true, false가 나오는 거. 요게 바로 조건 연산자죠? 이게? 조건 연산자죠? 조건에 맞는지. 조건 연산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조건 연산자. 네. Very, very important. Very, very.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나옵니까? 보겠습니다. 여자는 true였고요. 20살, 25살인데요. 20살 이상입니까? true. 이 사람의 나이는 30살 미만입니까? true. 트루 났네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를 바꾸면은 다르게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를 45라고 내가 바꿔놓으면은 나이를 지금 위에 가서 내가 살짝 바꿔놨어요. 바꿔놓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죠. 45살이면은 20살 이상은 트루인데 30살 미만은 폴스 나왔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인 거지. 이 회사에서는 20살, 20대인 사람 여자만 받아야 되는데 시스템을 이런 걸 잘못 써놨어. 그럼 막 회원가입이 이미 막 40 몇 살도 들어와 있고 막 할머니 나 들어왔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 왜 한 번 받았다가 다시 못 들어온다고 공지를 내보냈다. 그러면 이제 뭐 큰일 나는 거야. 처음 잘못 받으면.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돌려놓을게요. 네, 요런 거. 여자도 남자로 하면 이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최종적으로 이거. 여기가 논리 연산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걸 통합적으로. 회원가입. 회원가입 조건으로 여자이고 20대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이 달러 중괄호 요 안에 나와야 돼요. 요 안에. 달러 중괄호를 눈에 잘 띄게 제가 요 사이를 좀 벌려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벌려 놓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써보세요.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오면 되잖아. 이거랑. 조건을 내가 카피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지금. 세 가지 조건인데, 이거. 세 가지. 여기서 트루폴스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찍어봤어요. 트루폴스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거예요. 응? 요걸 복사해. 복사. 그리고 여기다 붙여. 딱.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젠더, 여자. 젠더는 여자 이 고, M%. age가 20 이상 이 고, M% 두 개. age가 30 미만. 요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게 M% 제가 썼어요. 이렇게. M%. 이게 최종 조건인 거죠. 최종 조건. 네. 최종 조건이니까 앞에 눈에 좀 띄게 여기 마크 하나 넣을게요. 회원 가입 조건으로 미음 한자 좀 할까? 별 표시 하나. 네. 회원 가입 조건으로 여자이고 20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true false가 이 시스템에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논리 연산자. 이것도 true, 이것도 true, 이것도 true여야만 통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회원 가입 시스템이 쫙 도는 거지, 그다음부터. 네. 이런 거예요. 어려운가? 아니면 심심한가? 네, 한번 볼게요. 엔드 버튼. 네, 이 사람이 투루 다 투루 났으니까 투루면 투루거든요. 근데 하나만 펄스 나도 펄스예요. 이 여자를 남자로 바꿔놓으면은 다른 말로 나온단 말이죠. 나는 이제 이 결과를 좀 바꿔놓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출력된 것까지 일단 확인해줬어요. 푸시 한번 할게요. 나 갑자기 이제 프로그래밍 정식으로 짜는 것처럼 갑자기 내가 여기를 바꿀 거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갑자기 당황스러울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지금 갑자기 뭘 바꿀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코드로 바뀌어요, 제가요. 한 번 찍고 지금 끝났거든요. 여기 찍었으면 한 번 찍고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코드는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 코드를. 그러면 코드를 재활용하고 싶으면요, 지금 내가 이 조건을 바꾸려고 그래요.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여자랑 25살이라고 제가 넣었는데 뭐 남자랑 20살이라고 하던가 이런 조건을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지금 이 검사 찍는 요 구간을 요게 지금 명령어 구간이잖아. 찍어라 하는 명령어 구간이잖아요. 이 명령어 구간의 코드를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돼. 그래 놓고 저장해 놓고 코드를 다시 부르면 다시 실행하는 거죠. 코드를 저장해 놓고 부르면 실행하는 걸 뭐라고 그랬지?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죠, 함수. 변수 말고 함수. 함수. 이게 코드거든요. 지금 이거 코드죠? 실행 코드예요. 실행 코드는 보시면 이런 애들이 실행 코드예요, 전부. document.write 안에 쭉 내가 써놨잖아요. document.write하고 세미콜론 했죠. document.write가 사실은 실행 코드예요.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실행 코드예요. 실행 코드. 결과, 화면에 출력하기, 실행 코드. 이 실행 코드를 나 재활용하고 싶어. 그럼 재활용하고 싶으면 이거를 함수로 만들면 되는데 함수를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위에 설명한 거에 보면 데이터 종류라는 걸 잠깐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이 변수에 할당되는 데이터 종류. 데이터 종류를 올라가서 잠깐 보세요. 6번 데이터 종류에 제가 써놨는데 이거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변수에 담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그 대단한 놈이 안 담기는 걸로 생각해요. 나비 뭐 이런 거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불린형, 트루 폴스 여기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기타형 얘기를 내가 안 했거든요. 날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날짜형 데이터예요. 네,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대시형으로 이런 이제 그 형식이 또 따로 있고요. 이거죠. 함수를 변수에 넣으면 변수가 함수가 돼. 우리가 앞으로 코딩 하잖아요. 변수에 함수 넣어서 그 변수가 함수가 된 애를 굉장히 많이 써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함수를 따로 막 선언해서 막 의리번쩍하게 함수를 아예 이름까지 만들고 펑션, 함수명, 소가로 중괄 해가지고 이렇게 함수를 그럴듯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애들을 변수에 할당해서 바로 얘를 호출해서 쓰는 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바로 익명함수라고 그래요. 이름이 없어. 여기에 원래 이름 들어가야 되거든요. 함수에. 이름이 없고 코드만 저장해요. 여기다가.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부르면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마치 MP3 틀면 음악 다시 나오고 다시 비디오 틀면 비디오 다시 나오는 것처럼 얘가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재생하고 싶으면 호출만 하면 돼요. 얘를요. 호출. 근데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호출해? 이름이 없으니까 부를 수가 없어. 만약 현석 씨가 이름이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불러야 돼? 저기 어이 어이 막 이렇게 어떻게라도 뭐 이름을 만들어야 돼. 어이라도. 그죠? 마찬가지예요. 얘를 변수에 할당하면 변수가 함수 이름이 돼.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많이 쓰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기타형에서 날짜 함수형 그리고 배열 객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자바스크립트의 승부수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이제 배열형 객체형 들어갔을 때 아주 충분히 막 손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거든요. 같이 뭐 결과 나올 때까지 안 지나가 진짜. 변수 이거 배열하고 객체 못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잘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배열하고 객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자스는 내가 계속 앞으로 못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그냥 가지시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배열 객체가 자바스크립트의 거 중심축이에요. 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다 이제 변수에 할당해서 쓰면은 배열형 객체, 객체형 변수, 배열형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아무것도 할당 안 했어. 그럼 undefined 뜨거든요. undefined. 이것도 데이터예요. 사람들이 이게 데이터인지 몰라. undefined. 아무 값도 할당 안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undefined를 할당을 해놔요. 이렇게 undefined. 왜냐면 이 값을 찍어볼 때 뭔가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할당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undefined 정의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널 비어있는 값이라는 것도 있어요. 널 비어있는 값. 무슨 얘기냐면 뭔가 값을 여기다가 넣어야 돼. 그래서 정해진 값들이 있어서 넣어야 되는데 아무 값도 넣고 싶지 않은데 뭔가 값을 넣었다고 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코딩을 할 때.
그때 널 값이라는 게 있어요. 널은 값이 들어간 거예요. undefined는 값이 안 들어간 거고. 이건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빈 값이란 뜻이에요. 빈 값, 비어있는 값이란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를 if문에다가 쓰면은 이게 폴스가 나요. 이런 게 이제 폴스 난다는 걸 잘 아시는 분은 이제 뭔가 코딩할 때 요거를 응용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찍어보지 말고 저만 찍어볼게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당 안 했죠? 내가 여기다가 요거 딱 찍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undefined 나와. undefined. 이것도 데이터라고요. undefined도 데이터예요. 내가 할당 안 했으면 할당되지 않음이라는 데이터가 할당돼요. 근데 할당 안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널이 할당될 수도 있고, 널. 그러면 빈값. 이런 데이터가 돼도 있습니다. 널 나오잖아요, 이렇게. 널 나오잖아.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까 내가 여기 뭐 숫자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33이 나오겠죠, 이렇게? 33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익명함수. 뭐 이런 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익명함수 넣으면? 펑션이라고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 애가 펑션이라고 이렇게 F라고 표시하거든요. 함수예요, 함수 이거 펑션. 그래가지고 이거는 호출하면은 바로 응답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여기 여기 안에 어떤 코드를 써자 그러면은 하하하 이렇게 하면 얘를 호출하면 하하하 찍히잖아. 하하하. 네, 변수에 뭐를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찍어보지 마시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코드만 담는 함수를 일은 없는 함수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를 제가 이제 담을게. 코드를 담는 함수고요. 코드를 함수 구역에 담고 호출해야 되니까. 변수에 할당하면 변수가 함수가 돼요. 네, 그래서 변수의 변신은 무죄. 네, 무한 변신이 가능합니다. 변수가 사실 대단한 기법이에요.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변수 기법이 가장 커요. 네, 변수가 함수까지 되게끔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코드만 담는 변수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중요하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접수가 안 되더라도 걱정은 마세요. 지금만 하고 만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최초 소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코드만 담는 함수를 이름 없는 함수라고 하거든요. 함수라 하여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익명함수. 그러면 여러분들 TV에 보면 어나니머스 그룹이라고 TV 얼굴에 그 뭐지? 그 무서운 영화에 나왔던 얼굴 그런 거 가면 쓰고 나오는 사람들 있죠? 개발자. 그 해커. 어너니머스. 예, 어너니머스 펑션이라고 불러요. 익명. 특정 이름이 없는 걸 익명이라고 하잖아요. 익명 제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네, 이렇게 익명함수 anonymous function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형식은 이렇습니다. 형식. 예, 지금부터 잘 알아두셔야 되는 데가 얘예요. function, T-I-O-N,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코드가 들어가요. 코드. 그래서 코드를 저장해요. 펑션은 코드 저장, 명령어 저장하는 애입니다. 값이 아니라 명령어 저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명이 없잖아, 익명함수는. 그래서 내가 함수명이 없어서 호출할 수 없습니다. 저장은 할 수 있는데 이 익명함수는 호출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를 변수에 담습니다. 꼭 변수에만 담는 건 아니고 다른 용도도 물론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은 이를 변수에 담아서 쓰는 겁니다. 변수에 담아서 그 변수명으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함수를 쓸 수 있어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변수에 할당한 함수는 이렇게 호출한다. 어떻게 호출한다? 이렇게. 밑에 이제 변수에다 담아볼게요. 얘를 화면에 결과 화면에 출력하기 여기를 내가 함수에다 담아볼게요. 변수의 함수를 코드를 담습니다. 변수의 함수 할당하기. 띠리링. 봐, 여기를 봐. 변수. show 보여줘? 결과를 보여줘. result. show result라고 내가 이름 지었고요. 여기다가 function.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끝났어? 세미콜론. 할당했잖아. 어떤 값을 담았는데 그게 익명함수였던 거지. 예, 익명함수예요. 얘가 익명함수.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결과 화면에 출력하기를 이 안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여기 펑션 뒤에를 엔터를 딱 쳐놓으시고요. 결과 화면에 출력하기를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영역으로 잡고 Alt 키로 이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코드를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해요, 제가 지금요. 네, show result라는 애 안으로 결과 화면에 출력하기를 위로 올리려고 그래요. 위로 올렸어요.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끝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청 헷갈리겠지? 이거는 document.write 끝나는 데고, 끝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 show result 끝나는 데, show result 함수 끝나는 데. 내가 방금 익명 함수를 변수에 할당해서 변수가 함수 됐어. 그러면 함수는 호출하기 전에는 실행해요, 안 해요? 실행 절대로 안 해요. 부르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좀 전에 찍혔던 애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도큐멘트.write가. 가서 보세요.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까는 나왔었거든요. 화면에 찍혔었어요. 엔드. 고양이, 강아지 얘기만 했죠. 안 찍혔잖아. 지금 에러도 안 났죠. 에러 안 나야 돼요. 네. 안 찍혔죠? 호출해야 찍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위에서 이렇게 호출한다 해놓고 변수의 함수 할당하기에 담은 것만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호출한다고요. 이렇게. show result 해놓고 소괄호. 이렇게. 반드시. 그런데 이 함수는 위에서 호출하면 안 돼요. 주의사항. 주의. 호출 시 주의사항. 호출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바로 이 함수는 만들어지기 전에는 없어요. 할당하기 전에는 이 함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코딩에는 들어가 있다. 시간 개념과 위치 개념. 시간 위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 위치 얘기를 안 한다니까. 코딩 대부분 수업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때 시간하고 위치 개념을 왜 얘기하는 거야? 시간은 코드가 진행되는 시간 순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전에는 없었던 애가 그 다음 코드 지나고 나면 생겨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게 어디에 생겼냐? 위치 개념이 있어요. 코드에는 반드시 위치 개념이 있어. 그래서 그 코드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에 그걸 세팅하셨어요? 그 코드가 어디, 누구 다음에 나와요? 내가 시간하고 장소 꼭 물어봐요. 시간, 장소. 코딩할 때 시간, 장소라는 얘기를 인터넷 다 뒤져봐. 얘기 안 해. 나 그거 얘기하는 사람 못 봤어. 시간, 장소를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드에 그 개념이 있어야 비주얼 코드를 할 수 있어요. 비주얼. 여러분들 화면 보면서 프론트 엔드가 저하고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어때요? 코딩하면 HTML, CSS 바꾸는 대로 탁탁 보이잖아. 자바스크립트가 코딩하는 대로 머릿속에 탁탁탁탁 보이면 좋겠지. 비주얼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내가 코딩하면 바뀌는 화면이 머릿속에 그려져. 바뀌는 화면. 작동하고 있는 게 머리에 보여. 왜? 시간과 그 구체적인 위치, 시간, 장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코딩을 하면은 자기가 사람 만나는 것처럼 코드를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앞에 있잖아, 사람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드는요. 그래서 호출시 유상은 이 뭐라고? 이 함수는 만들어진 후 아래쪽에서
호출해야 에러 없이 호출된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호출 시 주의사항. 이렇게 호출하시는 거 맞는데 result 뒤에 가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 함수가 되었으니까. 함수는 소가로로 반드시 불러주셔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호출해요. 위에서 호출하면 생기기 전이니까 시간. 이거는 과거. 이거 미래예요. 여기 이 라인에서 생각할 때는 미래예요. 얘는 미래. 미래 다음에 생긴 다음에 호출하셔야 돼요. 그 회사가 있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죠. 네, 맞죠? 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호출합니다. 얘를. show result를 밑에서 호출하세요. 펑션 안에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여기다가 함수 할당 후 호출함, show result 이렇게 호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show result에 아까 찍었던 값이 나올 거예요. 찍었던 값이 나와. show result 나오잖아. 회원가입을 원하는 당신의 사람의 성별은 여자. 20대. 다 검사해서 나왔죠? true 나왔죠? 이 사람은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예요. 그거 나왔죠?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이 코드를 재사용하고 싶어서 만든 거야. 함수를 만드는 목적은요, 코드를 나중에 실행한다, 재사용한다는 목적 굉장히 크거든요. 재사용. 그래서 수상화를 하는 거야. 코드는 항상, 함수는. 다른 애를 갖다 끼워도 답변할 수 있도록 마치 인공지능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대답을 다르게 해, 얘가. 뭐라고 물어보면, 오늘 주인의 얼굴이 좀 우울해 보이시네요. 비도 오니. 이런 차 드시죠. 일본에 페페라는 로봇 있잖아요. 주인이 얼굴 표정을 몇백 가지 중에서 전부 보고 이 사람 기분이 어떤 것인가를 또 구분을 한대요. 그리고 날씨하고 매칭을 해서 멘트를 다르게 한다. 그때그때. 근데 프로그램 짠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얘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그런데 다 코딩한 거야. 그것도 전부 다. 네, 웹 코딩이나 그런 로봇 코딩이나 본질적인 건 똑같다고요. 우리는 화면에 무엇을 출력할 것이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보여줄 것이냐지, 걔네들은 어떤 말을 하게 할 것이냐, 그말 출력시키는 것밖에 더 다른 게 더 있어요? 똑같지? 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이제 조건 바꿔보겠습니다. 조건 변경. 변수의 값을 변경하여 다시 함수를 호출함. 네, 그래서 변수의 값을 바꿔볼게요. gender. 젠더 값이 남자야. 남자는 가입 못하죠? 그리고 age는 뭐 21살이라고 합시다. 나이는 맞아. 나이는 맞는데 이때 show result를 여기다가 한번 호출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값이 봐봐. 값이 바뀐 다음에 호출했으니까 이 값이 바뀐 다음이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져요. 보세요. 결과가 달라지지? 논리연산자 여기 여자였는데 이때는 남자잖아. 그 남자니까 이 사람의 성별은 여자입니까? 폴스. 그리고 20대는 맞았어. 트루 났어. 근데 전부 트루 나야지 트루니까 폴스 났어요. 여자이고 20대입니까? 아니, 폴스. 그죠? 달라졌잖아, 결과가.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달라졌어요? 한 번 더 카피해서 밑에다가 바꾼 다음에 이번에는 여자인데 나이대가 안 맞게 고 여자인데 나이대가 45살이야. 그러면 이 사람도 가입 못한다고요. 이게 어떤 조건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얘가 전부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까마귀. 네, 맞잖아. 여자인데 45살이니까 30살 미만에서 폴스가 나와서 전부 트루 나의 트루인데 엔드 조건은 여기서 폴스가 나버렸어요. 이거 하나 폴스가 나서. 하나라도 폴스가 나면 폴스예요. 이게 논리?
논리 연산자 중에 합이에요, 곱이에요, 부정이에요? 다 true로 나요, true인 거? 곱! 그게 곱이에요. 논리 곱. 앰퍼센트 이렇게 꼬불꼬불 두 개 쓰는 거. 꼬불꼬불 이거 두 개 쓴 거. 이거 마지막에 찍은 거 보세요. 요거. 앰퍼센트, 앰퍼센트. 요게 논리 곱이에요. 내가 논리 곱을, 강조를 안 했구나. 이게 논리 곱이에요. 논리 곱 얘기하려고 이거 한 건데, 실상 이건 내가 강조를 안 했네? 논리 곱. 지금 함수가 주인공은 아니야. 그냥 함수는 그냥 부차적으로 지금 쓴 거야. 재활용하려고. 내가 여기 이거 함수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스 코드 또 붙여넣기 하고 또 붙여넣기 하면 돼요. 또 밑에서 또 붙여넣기 하고. 근데 얘를 이제 그 시점에 실행해 줬기 때문에 얘가 읽어주는 거죠. 이렇게. 대슝! 부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 살펴보자는 시간. 잠시 살펴보세요. 논리 곱반하고 합은 아직 안 했어요. 논리 합은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잠시만. 네. 콤마? 콤마 문법이 없는데? 네, 이거 문법은 앰퍼센트로 연결되는 문법이에요. 이거가 true, 이게, 셋 다 true가 나야 true가 나는 연산자. 연결해 주는 거야, 이거를. 여러 조건을. 네, 이거, 쉬를 내가 했나? 네, 이 푸시한 조건하고 좀, 뭐 살펴보시는 시간 가져세요. 그리고 논리 합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결과 얘기만 쓸게요. 결과적으로, 논리법은, 논리법, 이거 앰퍼센트 쓴 거거든요. 논리법은 모두 true여야 true다. 이면 true다. true이면 모두 true이면 true다. 이게 논리 곱의 포인트.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뒷얘기는 그 조건문 자체가 비슷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드린 거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같은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드린 거예요. 일일이 날 코딩하지 않으셔도. 자, 회원가입 조건이 카카오 회원이거나 20살 미만인 남자라고 했어요. 20살 미만인 남자. 그죠? 네, 그래서 멤버는 카카오다. 그 다음에 젠더2는 여자. 에이지2는 위에서 이제 젠더하고 에이지를 썼기 때문에 제가 변수명을 좀 다른 걸로 준 거고요. 여기 데이터가 일단 초기 데이터가 카카오 여자 19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어를 함수로 만들고 변수에 할당하여 재사용하자. 그래서 show member라는 애를 만들어서 document.write 위에서 찍어준 거랑 똑같습니다. 회원 정보를 여기다가 찍어본 건데 회원 소속, 멤버, 회원 성별, 젠더2, 회원 나이, 에이지2 이런 걸 찍어주게끔 해줬고요. 검증, 카카오 회원입니까?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트루 폴스가 나게끔 달러 중괄호 인터폴레이션에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논리 연산자 말고 이거는 비교 연산자. 비교 연산자 카카오 는는는 남자 는는는. 근데 이거 할 때 아까 이거 는는이나 는는는을 쓰시는데 이거는 이제 형까지 비교한 게 는는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요.
그냥 대부분 true가 나요. 그냥. 실수로 는만 쓰면. 왜냐하면 는을 쓴 순간 할당기 오잖아, 이거는. 할당을 하면서 이 자리에 멤버의 할당된 값이 그냥 찍히거든요, 그 자리에. 그러면 그냥 문자 데이터가 됐든 뭐 숫자가 됐든 뭐가 탁 나오면 그냥 값이잖아. 값은 true로 해버려요, 얘가. 그래서 여기가 무조건 true가 나요. 이렇게 써버리면. 가끔, 왜 계속 이상해요. 그러면 이게 이퀄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많이 일어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이퀄을 하나만 쓰는 경우다. 그래서 여기 넣는 세 개 쓴 거면 형 비교까지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둘 다 문자형, 문자형 이런 식으로. 네, 넣는 써본 거예요, 제가요. 넣는만 있는 게 아니라 넣는 있다. 엄격한 형 비교. 카카오 회원이냐? 트루폴스 나겠죠? 남자입니까? 트루폴스 나겠죠? 20살 미만, 그러니까 20이 포함되지 않은 미만. 보다 작다. 그러면 20살 미만인 남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0살 미만인 남자. 20살 미만인 남자는 남자이고 20살 미만이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N%로 이렇게 해서 논리 곱인데 최종 결과 카카오 회원이거나 20살 미만인 남자. 그러니까 카카오 회원이면 20살 미만인 남자가 아니어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 이런 조건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개발자들은 의견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멤버, 카카오, 오와, 여기 바바 했잖아. 두 개를 묶었어요. 네, 이게 N%가 서로 나고, 네. 근데 이거 가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로가 꼭 필요해요. 앞에서부터 가로를, 이 뒤에 소가로를 안 해주면, 앞에서부터 얘가 읽거든요? 그러면 멤버가 카카오거나 젠더2가 남자이고, 이거를 먼저 처리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카카오하고 남자하고 비교를 해서 둘 중에 true가 나면은 true인 거야. 오화가 앞에 이게 두 개가 묶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뒤에 걸 묶은 거예요. 니들 한꺼번에 처리해. 이게 N%가 나야 돼. 이거 true가 나고 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소가로가 고를 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괄호도 필요할 땐 하고. 그래서 show member 함수를 호출을 안 하면 화면에 안 나오죠? 지금? 안 나와요? 네. 아까 거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호출을 한번 해볼게요. show member 함수 밑에다가 할당형 함수를 만들고 아래에서 호출. 그래서 여기서 호출합니다. show member. show member 호출하면 최초 할당된 값으로 검사 결과를 찍겠죠, 얘가? show member. 그래서 검사 결과 화면에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호출했으니까 이제 찍히는 거야. 실행해 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나왔어요. 회원 정보는 카카오고 성별은 여자고 회원 나이는 19살인데 검증 카카오 회원입니까? true. 남자입니까? false. 20살 미만입니까? true. 20살 미만인 남자입니까? false. 왜 남자가 카카오 회원인 거는 맞는데 왜 전체적으로는 true가 난 이유는 뭐예요? false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화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true가 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20살 미만인 남자가 false 났잖아. 그지? 여자니까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엔드 조건을 한 거거든요. 놀리고 하나가 펄스 났으니까 여자 남자가 아니니까 펄스 났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20살 미만인 남자입니까가 펄스 났어요. 근데 카카오 회원이에요. 이게 카카오 회원이 트루 났어요. 그러니까 트루 폴스면 트루 하나만 트루여도 트루 하나만 트루여도 그게 오화예요. 모두 트루여야 트루는 엔드 조건 하나만 트루여도 트루는 오화 조건 오화 네, 오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를 사용합니다. 여기 사용하는 거 잘 보세요. 바. 이거 원래 옆으로 전부 다 붙여 쓰셔도 돼요. 이거 사이에 아무것도 띄어쓰기 안 하고 전부 다 붙여 쓰셔도 돼요. 이걸 꼭 띄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붙여 쓴 거는 이렇게 엔터를 친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이게 조건문이 어떻게 연결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렇게 싹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독성 때문에 사실 이 사이사이는 띄워주는 거고요.
원래는 싹 다 붙여 쓰셔도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가독성 떨어지지, 가독성. 줄맞춤 한번 해볼까, 이거? 그럼 얘가 이렇게 알아서. 저는 그 짧게 해놔가지고 전부 조건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독성 때문에 얘가 떨어뜨려 주는데요. 줄맞춤 하면. 그리고 여기 조건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의 남자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밑에다가 이거 호출하는데 조건을 변경해봐요. 변수값. 조건에서 사용하는 변수값 변경, 변경해볼게요. member, 멤버는 네이버, 카카오 회원이 아니야. 젠더는, 젠더 2는 남자, 남자이고, 그 다음에 age 2는 52살.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show member 호출하는 거죠. show member. 이렇게 해서 출력. 그러면 이제 변경된 값으로 검사를 내가 실행하겠죠? show member가. 네, true, false 검사를 실행합니다. 음. 나왔어? 네이버 회원, 남자 52. 검증, 카카오 회원입니까? false, 아니요. 남자입니까? true. 네, 맞아요. 20살 미만입니까? 아니요. true, false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false 나왔고, 여기서는 false 나왔고, 20살 미만인 남자는 아니야. 왜? 20살 미만이 아니니까. 그리고 카카오 회원도 아니야. false, false니까 전체적으로 false 나왔어요. 됐쇼? 근데 여기다가 이거, 그 쇼 이거 실행시킬 때 재미난 변화를 하나 시켜볼까요? 그냥 찍으니까 좀 재미가 없네?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봐. document.write 해놓고 여기다가 버튼으로 출력되게 한번 해볼게요. 백틱. 버튼 클릭하면 이 결과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음. document.write를 여기 age2 여기 위에 요거 놓고 show member라는 거 바로 호출했었는데 여기서 클릭하면 호출하게 한번 해볼게요. 버튼 태그 우리가 좀 써봐서 좀 아시죠? 온클릭 아시죠? 네, 온클릭? 온클릭에다가 show member라는 애를 호출하게 하는데 소가로 해야지 호출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스타일. 폰트 사이즈만 좀 키울게요. 너무 작게 나오니까. 스타일, 폰트, 여기 엔터 한번 쳐야지. 폰트 다시 사이즈는 30 픽셀만 넣어놓고 딴 건 안 넣을게요. 그리고 버튼 태그가 끝나는데 요 사이에다가 데이트 남자 19세. 아니 몇 살지? 52세. 네, 좀 전에 결과 나왔던 거를 여기서 출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지 말고 이 쇼 멤버는 아예 지울게요. 밑에 쇼 멤버라고 불렀던 거 지우시고 이거를 내가 만든 게 뭐냐면 버튼 클릭 시 결과 보기. 쇼 멤버 공 클릭하면 이벤트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 호출. 나오나?
데이터 남자 52세. 땡. 어, 누르니까 이제 딴 건 다시 얘가, 다시 페이지를, 네, 찍는 거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전체를 머징해서 남겨놓고 찍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음. 그래서 이렇게 찍힌 거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네, 푸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논리 부정은 반대로 찍는 거거든요. 아, 지금 요거의 결과는, 그래서 결국 뭐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논리합은 조건 중 하나만 true여도 true가 나온다. 네. 논리합은 오와 바바를 쓰는 애는 둘 중에 또는 셋 중에 넷 중에 오화를 다 썼다? 그러면 하나만 true면 true야. 네. 하나만. 오화다. 우리가 쓰는 말의 논리랑 비슷해요. 어. 뭐 네가 모자를 쓰고 왔거나 안경을 쓰고 왔으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모자를 썼거나 안경을 썼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논리 부정은요. 네, 논리 부정도 보시면 논리 부정은 그냥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톡에다 드린 거 여기다 찍고 써놓고 네, 푸시도 한번 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거. 논리 부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변수에다가 여자라는 값을 넣었어요. document.write에다 찍어봐요. 논리 부정이라고. 한 사람의 성별은 person. 그럼 여자를 넣었으면 여자라고 찍히겠죠? 여자입니다. 이 사람의 성별이 여자가 맞으면 false라고 답하세요. true라고 답해야지 왜 false라고 답해? 그래서 person이 여자냐라고 썼어. 그러면 true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맞잖아. 이거 여자잖아. 그런데 난만 붙이면 반대로 얘기해요, 얘가.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if문 같은 거 쓸 때 이런 낫을 많이 써요. 폴스 날 때 들어가서 처리해줄게 하고 싶어. 그러면 폴스 나는 결과를 격공문에 쓰고 앞에 낫, 느낌표만 딱 붙여놓으면 폴스 났을 때 if문을 실행해요, 얘가. 그럴 때 쓰는구만. 반대로 실행할 때. 네. 밑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리 부정은 불린 결과 반대로 뒤집어진다. 예컨대 조건문에서 폴스일 때 실행해야 할 경우, 네, 낮 연산자로 결과를 반대로 적용하게 한다. true일 때만 들어가니까 반대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리 부정. 한 사람 성별은 여자입니다. 이 사람 성별이 여자가 맞으면 false라고 답하세요. false라고 답했잖아. 여자인데. 맞죠? 그겁니다.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마지막을 장식한 일곱 번째. 화려한 놈이야, 이놈. 이거 하기 전에 개발자의 일기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됐죠? 더 얘기 안 하고 딴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 뭐 이런 일기 이렇게 두꺼운 데다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 좁으니까 길게 쓰겠습니다. 어느 날 개발자가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일기를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개발자잖아, 우리도. 여러분들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세미콜론까지 완벽하게. 개발자의 일기 한 줄로 써놨습니다. 해석해보세요. 해석 B 물음표 집 콜론 놀이동산 세미콜론. 해석 비가 오냐 비가 오면 집에 있고 안 오면 놀이동산 간다. 맞아요. 짧게 쓴 거야 개발자들이. 근데 이분이 진짜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틀림없이 문법 사항에 있는 걸로 쓴 거예요. 이런 문법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사망연산자라고 그래요. 사망연산자. 항이 세 개야. 앞에 게 조건이고요. 뒤에 게 출력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요게 true면 요거, 요게 false면 요 뒤에 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if문도 좀 길거든. 이렇게 막 장치도 많고. 근데 간단하게 출력시키려고 할 때 이걸 정말 많이 써요. 개발자들이 너무 사랑해, 이걸. 그래서 앞으로 짧게 쓰고 싶으면 이걸 무조건 쓴단 말이야. 네, 이겁니다. 사망연산자. 이거를 우리 조건연산자라고도 하고 사망연산자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거를 sure. 네, 여기에서 마지막 멤버예요. 우리 이거 7번 뒤에 없어요. 더 있어도 안 해요. 딴 거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없어. 지금 사용률이 높은, 네, 개발자들이 투표해서 뽑은 애들만 한 거예요. 네, 정말 많이 쓰는 문법을 잘 알아야죠. 조건 연산자, 사망 연산자, 뭐라고? 이프문과 유사해서 이프문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우리. 이프문 하지도 않았어. 조건문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문처럼 출력을 해요, 이거. 대단한 놈이에요. 굉장히 짧고. 그래서 개발자들이 코드를 줄였을 때, 그래서 이품은 막 복잡하게 써가지고 코드 양이 엄청 길잖아요. 만약에 2000 라인을 짰어. 근데 이걸로 전부 바꿔서 짜면은 한 1, 200 라인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조건문을 완전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조건 안에 또 뒤에 조건을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형식, 조건식, true 나면 앞에 거 실행, 아니면 뒤에 거 실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비, 물음표, 집, 놀이동산. 이걸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예요. 항목이 생기니까 사망연산자라고도 하고, 비가 오면 집에 있고, 안 오면 놀이동산 간다. 이거 딱 생각하시면 끝이에요. 끝. 자, 그럼 우리 이거를 한번 재미나게 한번 써볼게요. 날씨가 있고요. 결과를 처음에 호출해서 이걸 한번 제가 문수를 직접 쓰지 않고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속에다 올리고, 그거 밑에다 한번 써보세요. 속에다가 올린 거. 속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푸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거 땡겨서 갖다 붙여 놓으세요. 자, 오늘의 날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자, 뭐냐면 이거예요. 변수 today라는 변수에다가 b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날씨 정보가 들어오는 변수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결과 변수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면 여기가 undefined 나겠죠? 그래서 결과 안 한, 할당 안 한 변수값 리절트를 여기서 한번 찍어본 거예요. 콘솔에다가. 네, undefined로 세팅된다. 이것도 데이터다. 아까 위에서 설명한 거 여기다가 내가 다시 한번 찍어본 거고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야. 함수에 담아서 변수값을 변경해 본다. 아까처럼 변수에다가 펑션, 함수를 담았어요. 호출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실행돼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사망연산자가 이겁니다. today, 는는는 be. 이게 true가 나면 물음표 앞에 걸 실행합니다. 리절트에다 집에 있어요. 를 찍고요. 만약에 아니냐? 그럼 리절트에다 놀이동산 가요. 이거를 찍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right를 찍었습니다. 조건 연산자, 사망 연산자라고 찍고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today 줄바꿈 하고요. 오늘 집에 있을까요? 놀러 갈까요? 오늘 날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위에서 찍어본 거랑 뭐 거의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한눈에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 함수를 찍어볼게요. show action. 이게 show action 변수에다가 함수를 담아서 네, 이제 호출하면 함수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볼게요. 결과는 뭐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이거죠. 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빛. 오늘 집에 있을까요? 놀러 갈까요? 집에 있어요.
라고 찍어주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가 판단 내려줬잖아. 사망연산자, 조건연산자, 조건에 따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쓸모가 많은데 얘의 쓸모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능에 있어요. 얘의 기능은요, 그 자리에다가 값을 출력해요. 사망연산자를 쓰면. 그 자리, 쓴 자리의 결과가 바로 나와요. 바로.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많이 써요. 개발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써. 이거, 이 사망연산자의 특이한 이 특징. 자, 이거를 해로 바꿔보면 결과가 달리 나오겠죠? 결과, 뭐지? today 변수값 바꿀게요. today 변수값을 변경하여 출력. 그러면 today, 기 아니면 해겠지. 해 할게요. 해, 해, 해가 났어. 그러니까 show actions 찍으면 결과가 달라져.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죠? 여기에서 집에 있었는데, 해가 나니까 놀이동산 가야죠. 비가 안 오니까. 네.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리에다가 바로 찍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한번 직접 찍어볼까? 자, 여기다가 한번 직접 찍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사망 연산자는 그 자리에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했죠? 사망 연산자는 출력 자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변수 var 그리고 answer 대답 answer now 지금 대답해 answer now라는 변수에다가 펑션을 담을게요.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렇게 네 소가로 중가로 했어요. 세미콜론까지 밑에서 이제 answer now에다가 응답을 하게 할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전달 값은 여기에 여기 answer라는 그 변수를 쓸게요. 예, 이 안으로 전달되는 전달 변수예요. 이거는 전달 변수. answer는 전달 변수. 는 함수 내부의 전달 변수. 우리가 멍멍이 먹이 썼던 그 먹이에요, 얘가. 예, 전달 변수. 함수 내부에서만 쓰여요. 바깥에 애들은 몰라요. 네, 함수 내부에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이제 여기에다가 함수 출시. 대답이 answer에 담긴다.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찍는 거 해볼게요. document.write, document.write. 여기다가 찍는데, 백틱을 해서 찍게끔 위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었죠? 백틱 안에. 네, H2. 여기다가 조건 연산자 자리 출력을 바로 해봅니다. H2.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라고 딸이 얘기했나요? 그러면 아빠 왈 여기다가 아빠가 대답을 하는 걸 쓰겠습니다. 아빠 왈 중괄호 네 인터폴레이션 여기다가 아빠 대답을 쓰는 거예요. 저 들어온 대답이 앤서가 좋아 라고 하는 대답이 있으면 물음표 뭘 출력하냐면 사줄게 좋아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사줄게 사줄게라는 대답이 딱 나오게 하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콜론 안 돼.
요렇게. 사망연산자. 아, 여기 세미콜론 하면 안 돼요? 네. 요렇게. 요 자리에 이게 나올지, 이게 나올지, 이 자리에다가 얘가 찍는다고요. 사망연산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줄바꿈만 요 뒤에 BRBR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건 도큐먼트 라이트 쓴 거고, 여기가 document.write 나는 되고, 여기는 함수 끝난대죠? 네. 여기는 answer now. answer now 함수예요. 여기는. 네. 끝나는 데를 잘 구분하시고요. 여기다 이제 호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 연산자 자리 출력. 1. answer. 여기다가 좋아라고 쓰면은 좋아 라고 되면 나오는 거랑 하나랑 요거 카피해서 내려서 자리 출력이 두 개를 한번 써볼게요. 좋아가 아니라 다른 대답이 여보야한테 혼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안 돼! 이런 거죠. 이거면 조건문에 있잖아, 저거는 좋아하는. 그래서 확인해보고 확인! answer now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가 화면에 찍히게 하는 거죠. 네. 봅니다. 푸시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빠밤. 네, 그리고 엔드 버튼 누르면 좀 편리하세요. 엔드 버튼 누르시면 끝에 바로 가죠.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위에 거는 아이스크림 사줘. 사줄게. 그런데 뒤에 거는 아이스크림 사줘. 아빠가 안 돼. 그 자리에 출력하죠. 그 자리에 조건 연산자가 결과를 바로 출력하는 이 자리에 분명히 내가 조건 연산자 썼거든요. 사줄게. 안 돼. 여기가 네, 여기가 바로 이 자리에 출력되잖아요. 이 조건 연산자의 조건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개발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중간중간에다 막 그냥 바로바로 써요, 그냥. 코딩 하다가. 그러면 막 장황하게 안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많이 써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연산자 지금 7번까지 쭉 왔는데요. 이 조건 연산자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놈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서 연산자를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문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실 거예요. 제어문. 네, 제어문은 뭐 if문, 스위치 케이스문, for문, while문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잘 쓰시면 조건을 잘 써서 버무려 가지고 결과를 원하는 대로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 제어문이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어문은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